배워야 될 글자는 가롱자예요. 우리 책에 보면요, 설문에는 이렇게 이 글자를 이렇게 수록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는 좀 소리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안 쓰는 글자라서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요. 맞아요. 예, 써보니까 이게 맞네요. 그래서 이걸로 분석을 해보는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쪽 가랑자가 이것만 해도 가랑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고문자를 보면은 이 도끼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발을. 이게 도끼 형태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발이 이렇게 표현된데 이렇게. 이 발을 갖다가 다시 빼내서 이렇게 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부터 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을 정의화된 글자가 갈치자예요. 갈치자인데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뒀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가 정형화되면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예요 원래 사실은.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간략화된 거죠 지금. 이게 가다르지. 이게 결국은 이게 임금왕자고 이게 발인데요. 왕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발로 간다고 해서 이게 가랑자야. 그러니까 이 글자가 내내 가랑자라고 해요. 이쪽은. 근데 호대로 오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이 글자를 집어인 거죠. 우리가 원래 이게 실정자인데 호대로 오면서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길이 추가돼가지고 그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일자고 그걸 더 간략해진 거 이거예요 지금. 간략해진 거 이건데 이게 발의 형태가 그냥 점으로만 바뀐 상황이에요 지금. 임금왕자는 음역 글자를 그대로 두고. 근데 이제 아침에도 우리 선생님 한 분 오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잘 모르신 분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랑자 설명인데 막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본자까지 들어가서 설명할 것 없이 그냥 현장에서 할 때는 막바로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이건 사거리의 반쪽 길이다. 이것은 사람의 발이다. 그 다음에 이건 임금왕자다. 임금왕자가 음역하래 가지고 왕은 왕인데 발로서 길을 간다고 해서 가랑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냥 복잡하게 넘어갈 거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입장이 놓여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길 그려놓고 발 그려놓고 임금왕자 그려놓고 발로 길을 가는데 임금왕자가 음역하는다. 근데 호대로 오면서 길은 이렇게 발은 점으로만 이렇게 쓰고 임금왕자를 음역할 때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원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 이거예요. 자, 가랑자 설명이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가랑자에서 임금왕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데 임금왕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사실은 있죠. 더 많이 있는데 구불왕자가 있죠. 왕립했다 이거 왕립했다. 나무가 굽었다는 얘기야. 왕은 왕인데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구불왕자인데 왕립했다. 근데 굽혀서 아래로 임한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보는 걸 갖다가 왕립했다고 한 거래요. 또는 뭐 교왕 과직 굽은 것을 펴려다가 너무 고든 것이 지나쳐가지고 분질러진 상황이죠. 교황 과직 이런 사자성어예요. 이런 데서 이 구불왕자의 쓰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할 왕자예요. 햇빛이 성하요. 왕성하다 할 때 쓰는 왕자죠. 햇빛이 아무래도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태양으로부터 해로부터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래서 뭐 식물 같은 것도 햇빛을 받아야 왕성하게 클 거 아니에요? 성할 왕자. 또는 개견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개견자가 변화된 개사승육병이죠. 이번에는 왕이 광으로 바뀌면서 미칠광자죠. 미칠광자. 문자 공부를 해보면 여기 임금왕자들이 있죠. 전부 다 원래는 이게 요걸 아까 썼다가 지워졌네요. 요글자를 간략화시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냥 임금왕자로만 안 쓰이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사진에는 또 이것은요 사진에서 허신이 이걸 쌍날철자로 봐가지고 발음이나 글자로 아니고 쌍날철자로 봐가지고 왕은 왕인데 싹이 무성하다고 해서 무성할 왕이라고 표기를 해놨어. 요글자를 갖다가 무성하다의 뜻으로 풀이를 했다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오늘날도 답수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이게 원래는 가랑자인데 사전은 무성할 왕자로 돼 있다 이게. 이게 서전 훨씬 잘못된 풀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따서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음력을 하는 건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음역할자였어요 전부 다가. 그런데 토대로 하면서 다 임금왕자로 관련화됐다 이게. 그 문짝을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지만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것까지 얘기할 거 없지. 그냥 임금왕자로 막 들어가면 좋죠.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다 가버려요.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고민이 그 아침에 고민이 그거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등록을 포기했다고 한 거래요. 네. 그 다음에 임금황자예요. 임금황자가 황으로 바뀌면서요. 이것은 옛날 고문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멸관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하는 글자예요. 임금이 상징물이 멸관. 그래서 임금황자인데 황제할 때 쓴 글자죠. 사망오제할 때 쓴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는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신명도에 달라붙은 글자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마음심자가 바뀐 글자니까 황은 황인데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황자인데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뭐 할 때 써요. 황송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공황 상태에 빠졌다. 황송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고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할 때 쓰는 황자죠. 임금님 앞에서 그 임금 유세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황공무지. 그 다음에 논의를 황자요. 이거 길 관련됐다고 했죠? 길에서 논인다 이거죠. 방황할 때 쓰인 글자죠. 방황. 길에서 방황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길 관련인데 길에서 허둥거린다 이거예요. 책받침도 마찬가지 길 관련인데 길에서 허둥거린다고 해서 허둥거리를 황자예요. 이거 그냥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급히 막 이 허겁지겁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황급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자 황자예요. 그렇죠. 해자가 성 밑에 파는
물구덩이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거 관련되는 글자 아니에요? 이 황자가 주로 선거 관련돼 있어요. 뭐 성황당을 때 쓴 글자. 그 부분에다가 지어놓은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황당이. 이게 성이라는 게 외적을 대비한 거 아니에요. 싸우게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황당 가서 보면 돌무덤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막 새끼끈 매여져 있고 그것이 전쟁 준비물이에요. 새끼끈이나 새끼줄이나 돌무더기가 석전 같은 거 버릴 때 써먹기 위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한번 막다가 이제 안 되면 성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죠. 자, 성황당할 때 쓰인 황자고요. 회자황이요. 이 언덕을 이게 언덕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 채워놓으면 이게 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빛날 황자가 또 이제 빛날 황자 휘황찬란하다 할 때 쓴 글자 불빛이 빛난다는 거죠. 빛날 황자요. 빛날 황자 또는 봉황새 황자 봉황새 황자예요. 바람 봉황새가 상상속의 동물인데 이 저 큰 태풍 같은 게 밀려올 때 막 검은 목걸음이 봉황새 같은 큰 새의 그림자처럼 생각했던 거야. 바람 풍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일부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데 봉황새 황자. 이런 데서 의미 역할은 임금왕자도 임금왕자가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다 그 얘기. 진짜 그런데 이 가랑자도 정답은 이게 주인주자가 아니고요. 분석을 때 임금왕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가랑자 관련된 글자들이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요. 하기 편해요. 15장에 신춘한자들을 살펴봤는데요. 문장이 밖으로 나왔네요. 자, 문장이 나왔는데 자공활 해놓고요. 자공활 이제 풀이를 여기 좀 질문 있는데요. 네. 저기 거기에다 구불왕, 성월왕, 미칠 광만 그 저기 가랑자랑 관계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임금왕자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저 질문을 잘못 들었어요. 용역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예. 구불왕, 성월왕, 미칠 광만. 구부랑 이것은 상관없어요. 임금왕이고 위에 거는 가랑자인 거죠? 가랑자랑 관계 있는 거죠? 다 왕이 용역하는 가랑자의 최초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네네. 그것이 다 원래는 임금왕자 대신에 쓰였던 글자다 네네. 문자가. 네. 그 이것은 상관없어 밑에는요. 임금왕자는요. 예. 자, 거기 이제 문장을 살펴보는데요. 문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요. 자공이 물었어요. 이 가난하나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나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말씀하셨다. 좋으나 아직 가난하나 도를 즐거워하며 부유하나 예를 좋아하는 자만 갖지 못하다. 그렇고 자공이 말했어요. 시의 이르 시경에 이르기를 끄는 것 같고 간 것 같으며 좁은 것 같고 간 것 같다고 했으니 그게 이를 이룬 것입니까? 하니까 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을 만하구나. 간 것을 가르치니 온 것을 알았구나. 뭐 이렇게 풀이되는데 대충 우리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문맥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힌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죠. 문맥의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그 문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자 공자가 등장하죠. 근데 누가 제자로서 누가 등장해? 자공이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공자하고 자공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빈과 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빈과 부에 대해서. 자, 그 빈과 부에 대해서인데 자공이 물었어요. 가난하나 아첨함이 없으며 그러죠? 부하나 교만함이 없으며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를 가난해도 도를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한다 했어요. 한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나아가라는 얘기야. 이것은 그냥 그치는 데서만 그쳐. 비나나 아첨함이 없고 부하나 교만함이 없다는 것은 그 없으면서 끝이는데, 그런데 비례도 도를 즐기고 부해도 예를 알고 예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라는 얘기는 더 나아가라 그 얘기야. 더 나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자가. 그런데 자공이 뭐라고 했자? 절차탕만을 얘기했어. 옆에 가면 이제 절차탕만 나오죠. 그러면 절차탕만을 놓고 공자가 칭찬했죠. 자공이 얘기한 것은 더 나가니까 그거 더 다듬어 절차탕만은 다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얘기한 것은 더 다듬으라는 얘기라. 그러면서 시경이 나오는 절차탕만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다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빈부 얘기하다가 절차탕만가 나온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공자가 뭐 해라 했는데 그거 더 나오라 했는데 그걸 듣고 자공이 시경에 얘기한 것처럼 더 다듬으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얘기한 게 너고 시경에 대해서 더불어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맥이 파악할 때는. 자, 그러면 문맥의 흐름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장을 풀이야 앞뒤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도식화를 한번 시켜본 건데요. 자, 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공이 물었는데 여기에 자공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자 가운데 공자 제자가 3,000명이고 그 가운데 유계에 능한 사람만 70인 책에 따라서 70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예약 사어서서 유계에 능한 사람만. 근데 유계에 능한 사람이 77인이나 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자공이냐? 자공이 공자 제자 가운데 가장 이제에 밝았어요. 그러니까 빈과 부에 가장 민감한 제자예요 지금. 여러 제자 가운데 공자가 주위체 나올 때에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 그 경제적인 결핍을 메꾼 사람이 자공이요. 자공.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공자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건 빈과 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자연스럽게 그 문장 속에 다른 제자가 아니고 자공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네. 자, 이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있죠. 공자보다도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노나라 위나라의 재상까지 했어요. 공자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보다 더 높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이 스승이 공자를 못 따라한 걸 시인을 하고 공자가 죽었을 때 3년상을 2번을 치른 사람이에요. 3년상을 2번 치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3년상이라는 게 기간이 2년이라니까 사실은. 기간은 2년이에요. 올해 10월 10일에 죽었다고 치면은 내년 12월 10월 10일 내후년 10월 10일에 탈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란 말 횟수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요. 이게 3년상이야. 그러면 기간을 치면 2년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했으니까 4년을 갖다가 공자 무덤을 갖다가 묘지기를 했던 거예요. 3년상을 치렀다는 거죠.
3년상을 두 번 치면 6년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6년이 아니라 4년이야 4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은 3년상을 치렀지만 자공이 그 두 배를 치렀으니까 남다른 이게 스승인 공자를 갖다가 받들고 모셨던 제자인 셈인데 재물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 등에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알고 계시고 더 살펴보면요. 비니무함하며 했는데요. 가난하나 그러나 이게 역접으로 이자가 말이의 이자가 역접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나 뭐뭐 하나 그렇게 풀이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가난하나 그렇게 써요. 가난하나 무첨이요. 없으면 아침할첨 아침함이 없으면 부이 무교면 부유하나 교만함이 없으면 하여이 있고 했는데요. 이게 뭐 의문문의 사용은 하여가 할 때 쓰면 하여요. 이 어떻답니까? 그런 뜻으로 풀이되죠.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말했어요. 자왈 가야나 좋다 이거예요. 좋을까 오를까 짜요. 좋다. 그 다음에 미약 했는데 미약하고 가르치고요. 빈이라 하며 부이 호래자야니라 했는데 호래자 약까지가 미약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미약을 최고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미약은 뭐뭐 갖지 못하다 그렇게 풀이해야 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풀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더 우선 설명해야 되는데 가난하나 락한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안빈락도를 말한 거예요. 지금 안빈락도. 네. 아니요. 해보는 거 틀리고. 못했어. 못했으니까 힘든 거지. 네. 가난하나 즐긴다고 했는데 도를 즐기는 상황이죠. 도를 즐거워한다 이거죠. 가난하나 락한다고 했는데 도를 즐거워하며 부유한다 이거죠. 부유하나 그러나 호래자연이라고 했는데 얘를 좋아하는 자만 아까면서 미약이 갖지 못하다 그렇게 풀이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를 좋아하는 자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함이 없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뭐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자공이 이제 얘기한 거야. 아 지금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시경에 나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공이 말했다. 시운 시경에 이르기를 여절 여차 했는데요. 여절 여차하고 여탁 여마라고 했는데 이게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여절 여차는 골각을 말하는 거예요. 골각. 그 골각이를 말하는데 골각은 뼈고 뿔이죠. 뼈나 뿔을 끊어가지고 간다. 다듬는 거죠. 다듬는 상황.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잘 아는데 이게 여덟 여차는 반드시 골각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탁 여마는 옥석과 관련돼 있어. 옥석. 그러니까 뼈를 끊거나 뿔을 끊어가지고 갈고 옥이나 돌을 갖다가 쪼아가지고 큰 안방 같은 데서 쪼아낸다 이거예요. 쪼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다듬어서 써먹어야죠. 그래서 둘로 구분해줘야 돼. 둘로. 이게 절차 탁마의 절차는 골과 관련돼 있고 탁마는 옥석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두 개 차가 다듬는 상황이야. 갈차 갈마. 근데 갈기 전에 어떻게 끊어내고 이것은 쪼아내는 거예요 지금. 옥석은 쪼아내고 골각은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다듬는 상황이 다듬는 거. 아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뭐뭐 함이 없고 뭐뭐 함이 없다고 지금 자고이 물어봤죠. 그게 아니고 뭐뭐 하고 뭐뭐 해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자가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저 시경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작게서 말을 했어요. 사야 그러는데 사야 이게 자공이 그렇죠. 성은 단목이고 이름이 사예요. 사. 그래서 단목사라고도 하는데 성이 단목이고 이름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이제 얘기한 거죠. 사야 자공아 그러죠. 처음 시자요. 뭐뭐 할 수 있다 이거죠. 뭐뭐 할 만하다. 더불렸자 그다음에 말씀었자 말할 만하다. 더불어서 말할 만하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시경에 대해서 말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은은 단정을 나타내는 조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하구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풀이도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구나 그렇게 풀이냈죠.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고 말해줬어요.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고가 우리 앞에도 오늘 했지만은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공자가 자공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행위라고. 그래서 저는 가르치다 그렇게 풀렸어요. 근데 가르쳤어요. 지금 가르쳤는데 이게 모든 제자가 어조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조사로 쓰이면은 뭘로 읽어야 돼요? 제가 아니고 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고저 왕이 이렇게 해서 저를 읽어야 돼. 이거 반드시요. 네. 이걸 이음저로 바꾸면 지어를 쓰는 말이에요. 지어. 지어를 줄인 말이고 지는 곧 지시되면 자공을 얘기하고 뭐뭐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간 것에 대해서요. 가랑자 간 것에 대해서 자공한테 말했다 이거요. 너한테 말했다 이거죠. 그러나 알았다 이거죠. 온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간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앞에 보면은 지금 공자가 자공이 물어봤을 때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면서 비니락 부의 호래자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간 것은. 그러니까 온 것은 뭐냐면 절차탕마고.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비니락 부의 호래자야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줬는데 너는 절차탕마를 알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자 이렇게 해서요. 학문의 정제를 갖다가 제자의 자공한테 그 촉구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허기편 15장에 해당되는 문장을 좀 살펴봤고요.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요. 그 다음에 학기편 제16장에 해당되는 신출하차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 글자만 하면 되네요. 자, 그 한 글자도 살펴봐야죠. 그럼요. 이거 맞으면